제가 이렇게 연표 이쪽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여기 정리의 기준은 우리 한국사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3학년 모의고사,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선사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한국사 1번 문제로 꼭 나오게 되는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중에 한 시대가 나오는데 우선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인데 대표 도구가 뗀석기, 주먹도끼가 되겠고 사냥과 채집 활동을 하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이 되면 새로운 신형석기,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대표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요. 지금 별표는 수능 출제 예상이 좀 높고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석기 시대에 조금 곤란도 있는 문제로서는요, 씨를 뽑아내는 가락바퀴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 되겠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 특징은 바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요, 우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는데, 그 건국 그 역사적 사실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팔조법이 있고요. 돌도구 시대에서 이제 금속재 도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로서 이 시기에 석기가 사용되는데 반달 돌칼이 있겠고요. 청동기 시대니까 이제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거성 문화인 고인도를 통해서 계급 사회의 시작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를 넘어서 기원전 5세기경이 가면 철기 시대가 시작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 이제 단군 조선을 이어서 철기 문화를 본격 사용해서 위만 조선이 성립합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중국 한나라와 충돌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였고 그래서 이 고조선 땅에는 한해 군현이 설치되겠습니다. 한 군현 설치 이후에 이 군현이 점점 사라지다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초기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요 초기 국가 비교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부여의 특징을 보면 위치상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여는 사출도, 그 다음에 순장, 제천행사로서 영고 이렇게 되겠고 고구려는 귀족회의로서 제가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서옥제 그리고 제천행사 동맹이 있겠고 군정국가 단계에 머물렀던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해는 책화의 풍습과 제천행사인 무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한 있죠. 마한, 진한, 변한 총 78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도라는 정치적인 군장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도의 존재를 통해서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만은 농경이 발달해 가지고 제천 행사가요 5월, 10월 이렇게 두 번 있게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를 지나서 이제 고대 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삼국시대 이 정치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대로 이렇게 건국되었고요. 이제 연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에 보면 고국천왕 있죠. 빈민구제인 진대법을 실시하였고 313년에 의미 있는 것은요. 그 한에 남아있던 군현이 미천왕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고대 정치에서는 삼국의 최대 전성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전성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의 업적을 보면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죠.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요서산둥 그리고 이제 가야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는 데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4세기 말과 5세기가 하면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되죠. 바로 4세기 말 5세기에 광개토왕이 있습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관과야를 공격하고 백제를 정벌했고 나아가서 이제 장수왕 때 가면 평양 천도를 통해서 남진 정책을 한 다음에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5세기는 이렇게 고구려의 전성기다 보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결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세기 가면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 한편 백제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게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하고 진흥왕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요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진흥왕이 백제에 가졌던 중상류 지역까지 차지함으로 인해서 진흥왕은 한강 유역 확보를 통해서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흥왕의 그 영토 확장 기념비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직접 다녀온 것이 이제 마운영, 황초령 다녀와서 이제 비석을 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순수비, 창녕비 이렇게 있고 단양적성비는 이제 영토 확장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5, 6세기 이렇게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가 되었고 이제 5세기 말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면 중국이 분열왕조가 통일되죠. 그래서 수당이 들었으면서 그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했던 고구려와 충돌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에서 고구려가 결국 물리치게 되는 전투가 살수대첩, 청천강 대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와 그 다음에 이어서 당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고종, 당태종과의 싸움에서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그 영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나라의 전투 속에서 국력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면도 있고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한 이 동맹의 필요성을 이후에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과 고구려가 전투를 벌이는 7세기 중반, 7세기 초중반을 보면 신라가 6세기 전성기였지만요. 7세기로 가보면 이 북쪽의 고구려나 이제 서쪽의 백제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당 동맹이 결성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당 동맹에 의해서 660년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게 되겠습니다. 황산발 전투.
그런 다음에 뭐 백제 부흥 운동도 다 차단시키고 668년에는 그 연개 소문 사후에 지배층의 내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나당 동맹에서는 애초에 대동강 원산만 이남 이북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지만 당나라가 신라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 속에서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나라의 한반도 전체 지배 야욕을 분쇄시키고 이 대동강 원산만 이남에 이 땅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676년이 되면 대동강 원산만 이남에는 신라, 여기 위쪽에는 당나라 땅이 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나서요, 이 신라 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무열왕, 문무왕, 이제 신문왕이 있게 되겠는데, 문무왕 그리고 이제 신문왕을 이어서는 왕의 권한이 아주 강화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가 커진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골 세력들의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왕권이 강화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리격인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노급을 폐지하죠. 왕권 강화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라의 삼국 통일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고구려의 대부분의 옛 땅을 당나라가 가졌지만 그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이 고구려 유민으로서 탈출해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조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작은 진국에서 시작해서 발해로 커지게 되는데 이제 영토는 보니까 신라 당이 아니라 신라 발해의 남북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남북국 시대 초기에 보면 발해 무왕 때는 당과 싸웁니다.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산둥을 공격하는 등 당과 긴장 관계였고 이제 문왕 때 가보면 당과 친선을 하고 신라와의 관계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교류도 했는데 그 교류로가 바로 신라도가 되겠습니다. 무왕, 문왕 그리고 특히 이 발해 선왕 때는 최대 전성기여서 당나라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국식이 시작되었고 신라는 보면 통일 후 신문왕 한 80년까지는 왕권이 아주 강화되고 귀족권이 약화되었지만요. 나중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러한 치열해지는 속에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육도품이나 호족이 등장하죠. 뭐 풍수지리설도 유행하고 그 속에서 이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요. 완산주.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후에 나중에 궁예는 또 왕건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남국에서는 후삼국, 북국에서는 이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고요. 결국 또 신라마저 고려에 투항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고려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보 이런 좀 굵직굵직한 문화유산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경제부터 한번 보면 신라 촌락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되는 걸 신라 민정문서 또는 촌락 문서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무역기지로서 지금의 완도의 장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청해진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관도 무역 장소로서 유명했고요. 사회사를 보면 특히 신라는요, 이 골제와 두품제, 그걸 골품제라고 하는데 사회, 정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장일치제로 화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했던 화랑과 낭도로 이루어진 준군사조직, 군사조직이죠. 화랑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치사 다음으로 수능 한국사에서는 문화사가 중요한데요. 불교가 삼국시대에 수용되어서 이 삼국시대 고대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가면 좀 중요성이 덜 하게 되는데, 자, 고대 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불교를 보면 특히 불교 수용이 신라가 늦었는데 신라 불교 수용과 관련된 인물로 이차돈이 있게 되겠고,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되어서 원효 의상이 있는데 특히 원효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하고 일체 유심조 화쟁으로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유학이 발달하였고요.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첨성대, 그리고 목판 인쇄술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분이라는 것은 고대의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무덤 형태, 옛 고자에 무덤 분자를 쓰는데 고대의 문화사에서 자주 나오는 조금 어려운 부분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장군총 돌무지 무덤, 피라미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있게 되겠고, 백제도 보면요, 서울 석천동 고문을 통해서 초기엔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공주. 그런데 백제가 이제 이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운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는 무덤 양식을 가져오는데 벽돌 무덤으로 무령왕릉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신라는요, 처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너리 두 개에 이제 자갈하고 흙을 덮는 돌무지 덧널 무덤. 지금 경주의 천마총이 대표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의 건축을 보겠습니다. 대표 유물을 보면 문화사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특히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림사지, 백제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문화유산 되겠죠. 여기 통일신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상을 한번 보면 대표 불상입니다. 고구려 영가칠현명 금동열의 입상. 백제는 백제의 미소라는 서산 마의 삼존불. 신라는 석굴암. 그 외에 발해 이불 병좌사도 이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의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런 것들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